육아휴직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잘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해서 나온 건데 왜 적응을 못하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아침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 직장에 있을 때는 쉬는 게 목표였는데 막상 쉬게 되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17년 동안 매일 아침 회사를 향해 움직이던 사람이 갑자기 멈추니까 그 관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투자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3월 31일 육아휴직 시작 하루 전날 저는 아이온큐 일부 물량을 손절했습니다. 실현 손익 마이너스 658만원, 마이너스 28.75%.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미국 기업입니다. 작년에 이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꽤 큰 수익을 냈어요. 그 경험이 좋아서 올해는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올해 보유 종목 중 가장 큰 손해를 본 종목이 됐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확인한 수치들을 공유할게요. 차트가 보내온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3월 31일 기준으로 아이온큐의 현재가는 27달러, 원화로 약 41,148원이었습니다. 제 평균 매입 단가가 39달러였으니 현재가 기준으로 이미 약 마이너스 30.8%가 난 상태였어요. 기술적 지표도 좋지 않았습니다. RSI가 17이었는데 이건 극단적인 감에도 구간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RSI가 낮은 채로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문제였어요. 150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하회하고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단기 조정이 아니라 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볼린저 밴드 역시 하단 밴드에 근접하거나 이탈한 상태로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고점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80달러였던 고점 대비 현재가는 약 마이너스 68% 수준이었고 거래량은 30일 평균을 상회하면서 패닉셀링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날 손절로 확정된 실현 손익은 마이너스 658만원, 마이너스 28.75%였습니다. 작년에 이 종목으로 벌었던 수익을 거의 하루에 돌려준 셈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제가 지금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다면 이 손절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단 39달러를 지키겠다는 집착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면서 버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 없어요. 그 사실이 판단을 바꿨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것과 월급이 없을 때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월급이 있을 때는 손실이 나도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급여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회복되길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월급이 없으면 내 포트폴리오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을 억지로 붙잡고 있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 전량 손절은 아닙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멘탈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수량은 남겨뒀어요.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큰 그림이 있는 종목이고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을 조정한 것 뿐이에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잘 벌었던 종목이 다음에도 잘 벌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작년에 아이온큐로 웃었던 기억이 올해의 판단을 흐렸어요. 그 성공 경험이 비중을 늘리는 근거가 됐는데 사실 그건 근거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중을 늘릴 때는 손절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매수할 때 얼마가 되면 판단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손실이 커질수록 판단이 흐려져요. 이번에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손절을 하면 왠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손실로 가기 전에 멈추는 것,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네 번째, 현금은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그 하락장은 공포로만 남아요. 현금이 있어야 그 순간이 기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실적 없는 성장주는 시장이 좋을 때 빛나지만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깎입니다. 아이온큐처럼 양자 컴퓨팅은 미래가 있는 분야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없는 기업은 시장이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팔아요. 그 구조를 이해하고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손절로 확보한 현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씁니다.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것. 지금 중동 정세,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심상치 않아요.
만약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전 세계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쓸 수 있는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겁니다. 현금은 기회를 잡는 도구예요. 위기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총알이 없으면 그 하락장은 공포로만 남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온큐를 손절한 그날, 알파벳 A, 구글을 조금 추가 매수했어요. 요즘 빅테크 전반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AI 우려, 관세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아직 실적이 없는 성장주보다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빅테크가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알파벳은 광고, 클라우드 GCP, AI, 제미나이 사업이 균형 잡힌 기업이에요.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씩 담아두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육아휴직 일주일, 아직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17년 동안 반복한 패턴이 일주일 만에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불안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온큐를 더 큰 손실이 나기 전에 정리했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선택을 했어요. 월급이 없는 상황에서의 투자는 달라야 한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작년에 아이온큐로 웃었고 올해 아이온큐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물량은 장기적으로 가져갑니다.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계속 기록할 거예요. 잘 되는 것만 보여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이렇게 658만원 손해보는 날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채널. 그게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불안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응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